자,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네. 축하드리면은 저희가 좀 안타깝게 감사합니다. 등신대밖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저희가 진짜 붙을 줄 정말 몰랐죠. 예, 몰랐고, 와, 그래서 저 보면서도 제가 좀 믿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이후에 뭐 계속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늘 제가 항상 어떤 좋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또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저의 어떤 동기부여, 힘의 원천은 바로 또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마린이 여러분들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제가 이제 축구인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훈련을 일주일에 3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훈련 플러스 촬영 플러스 이제 또 종국이 형과 함께한 타이거 FC 하고 있는데 우선 안 다치고 오래오래 또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여름의 계절이 다가왔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썸머. 사람들이 제일 뭐가 궁금할까요, 형님 보셨을 때?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바로 다이어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보는 제가 수없이 많이 또 이미 풀어왔었고 이전에도 뭐 다른 채널에서 또 다른 유튜버들도 말했던 내용과도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또 오늘 이런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피디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여름이면 우리가 또 멋진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좋은 그런 계절, 날씨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 덥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사람들이 수영장도 가고 계곡도 가고 이렇게 휴가도 가고 할 텐데, 자,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크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몸은 여름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난 가을 겨울에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름을 앞두고 한 2달 정도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짠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을 겨울 농사를 안 지으셨을 거란 말이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을 건지. 그래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못한 거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몇 월 달이죠? 6월달 6월 중순이죠. 가장 핫한 7월 말 8월로 봤을 때 우리에게 남은 이 기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말 2달까지 가능합니다. 이 단기적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식단을 제가 지금까지 한 2,3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2,300번이요. 예, 2020년도부터 얘기했으니까 2,300번. 또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념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현재의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눈바디, 몸무게. 그쵸, 몸무게, 인바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지나가는데 오랜만에 영숙이를 만났어. 야, 너 왜 살쪘어? 이런 거. 야, 너 살 빠졌다. 이거. 갔는데 직장 동료가 뭐지, 뭐해?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거. 누군가 나를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말한 것처럼 몸무게, 어떤 인바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누군가 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오랫동안 봐오면서 나를 정말 지켜봐온,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코치가 있다, 부모님이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가장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식단을 구성하는 데는 먼저 유지칼로리 개념을 항상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기초대사량, 뭐 활동대사량, 뭐 소화대사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정말 어렵게 이렇게 막 다 개념을 생각할 필요 없고 우선 그냥 유지 칼로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유지 칼로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대사량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기초대사량은 뭐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그냥 쉽게 갑시다. 네이버에 기초대사량 구하기 계산기 있어요. 자기 키랑 이런 것만 딱딱딱 기입하면 기초대사량이 나와요. 자, 저희 그 혁PD님이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생활 체육 지도자. 예, 또 취득을 또 준비하고 있으시니. 기초대사량이 뭐죠? 기초대사량. 예.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은 잠시만,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벌써 이렇게 떨리시면 지금 구슬만 남겨놓고 계시는데. 살이 올려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쵸.
이제 칼로리가 소모되는. 그쵸. 왜냐면 내가 이렇게만 있어도 제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네네. 저는 숨도 쉬고 저의 장기들은 계속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초대사량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유지칼로리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기초대사량, 유지칼로리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지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유지칼로리만큼 먹는 게 아니라 그 유지칼로리의 10%나 20% 정도의 감량 칼로리를 설정을 해서 식단을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식단 구성은 우선 유지 칼로리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내가 칼로리를 이전보다 조금 더 적게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식단을 너무 한 번에 확 줄여버립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유지 칼로리에서 한 많게 20%까지. 그럼 본인이 유지 칼로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500칼로리다라고 하면 500칼로리를 덜 먹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갑자기 막 칼로리를 1000칼로리, 1500칼로리를 아예 굶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이제 근력도 떨어지고요. 막 수분도 빠지고요. 근육이 생겨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들어오는 열량이 칼로리가 없으니까 근육을 못 만들어요. 빠지긴 빠지는 것 같아. 바지 입고 가면 뭔가 이렇게 바지도 헐렁해진 것 같고 뭔가 몸에 태가 안 살죠. 라인이 안 생깁니다. 탄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칼로리 섭취를 이전보다 조금 줄이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 그 식단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이제 몇 끼를 먹죠?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2끼에서 3끼를 먹고, 뭐 간식까지 포함하면 뭐 3끼에서 많게는 뭐 5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저는 하루에 1끼를 다이어트 식사로 먹는 거를 첫 스타트로 시작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닭가슴살, 고구마, 마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칼로리 자체가 조금 적지만 영양이 잘 들어가 있게끔 구성을 하고, 그 대신에 일반식보다는 칼로리가 좀 적어야겠죠. 예를 들어 아침에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저는 원래 이제 빵돌이니까 아침에 제가 뭐 커피랑 빵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점심에 나가서 일반식을 먹었다고 하면, 다이어트식은 어떻게? 저녁에 조금 클린하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 단백질 종류를 우리가, 닭가슴살이 그냥 가장 시중에서 구하기 쉽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먹기도 편하기 때문에 닭가슴살로 구성을 하는 거지,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소고기도 있고 연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대처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 연어나 이런 것들은 뭐 지방의 양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서 하루에 1끼는 무조건 다이어트 식단 그렇게 정하시면서 운동을 해 주시면, 내가 하루에 3끼 일반식 먹고 싶은 거 먹었을 때보다 다이어트식으로 1끼를 전환을 했을 때에 들어오는 칼로리의 양이 적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감량이 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점점 다이어트 식단을 끼니를 늘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루에 2끼를 다이어트식으로 가고 하루에 1끼를 일반식으로 간다. 비율을 점점 빠지게. 근데 이거를 막 빨리빨리 바꾸라는 게 아니라 몸에 적응을 시켜야 돼요. 다이어트식을 해서 해봤더니 살만해, 괜찮아. 근데 다이어트식을 갑자기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다이어트 식단을 늘려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점점 빠지고 있어요. 이제 막 살만해, 괜찮아, 다이어트식도 막 맛있어, 먹고 막 운동도 막 잘 돼, 막 살도 빠져, 이제 막 얼마 안 남았어, 목표가. 조금 바짝 더 올려볼까? 그러면 올 다이어트식으로 바꿉니다. 칼로리 섭취도 조금 더 줄여도 돼요. 왜? 일단은 지금 당장 내가 여름에 뭔가 좀 보여줘야 돼. 이게 일단 목표니까. 마지막에는 올 다이어트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든 4번이든 칼로리 맞춰서 주말에 한번 먹는 거예요. 1끼 정도 보상을 좀 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 사실 1끼도 무서운 게, 우리 저희 그 PD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 사적인 얘기가.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희 PD님이 다이어트를 진짜 잘하고 있었어요. 저 친구는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멋있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보상을 줘야 될 것 같다고, 자기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혀가 뭐 먹고 싶냐? 그럼 저는 중국 음식. 그래서 중국집에 갔습니다. 1끼를 딱 같이 먹었죠. 1끼요, 정말. 맞아.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해서 저희가 그때 혁피디님이 그때 해물짜장 곱빼기에 공깃밥을 같이 시키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칠리새우랑 그 다음에 탕수육 시켰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탕수육 매운 거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다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형님.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네. 물론 저도 먹었지만 제가 먹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바로 3kg가 찌시면서 다이어트 포기하셨거든요. 이런
이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맞죠? 빠진 만큼 네. 먹었죠.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음날 3kg가 확 찌면서 그때부터 이제 입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혁피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데 어떤 비하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먹는 한 끼를 우리 혁피디님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냥 내가 딱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먹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한번 나가서 산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러분이 쭉 이제 멋진 몸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식단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네. 지키고 있는 게 물도 많이 안 드시고. 아, 물을 왜 안 먹죠? 예, 그렇죠.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은 여러분 진짜 그냥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텀블러나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간헐적 단식 많이 하시는 분들 네네. 시간 끊어가지고 네네네. 일찍 먹고 이게 공복 기간 좀 오래 가져가는 이런 거는 형님이 보셨을 땐 좀 추천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실제로 해봤고, 제가 왜 해봤냐면,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거를 해봐야지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효과를 좀 봤습니다. 왜냐면 그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 또 맞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트레이너 하면서 제가 수업을 많이 하고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할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시간대가 딱 지켜지면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 하면서 나름 컨디션도 좋았고, 예,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네, 운동도 그냥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다, 안 좋다, 효과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본인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 대신에 한번 하면 일단 그냥 몇 주는 한번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요. 네, 왜냐면 하다가 갑자기 오늘 회식 있어서 오늘만 먹고 이렇게 되면 패턴이 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간헐적 단식 할 때도 음식을 먹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죠. 그리고 점점 공복이 늘어나는 시간도 적응이 돼요. 처음에는 막 배고파 막 했는데 점점 그런 시간이 적응이 되고 나머지 식사를 하는 시간에는 어느 정도 좀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으면서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이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으면 해봐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식단은 어느 네. 정도 얘기한 게 좀 정리가 됐다고 네. 치면 운동 루틴이 좀 어떻게 짜야 될지 생각하는 방식이 있으실까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촥촥촥 변하고 운동해야지 빡 근육 빡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의 근육의 모양, 형태, 근육량, 근비대 이런 거는 비시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을, 겨울에 많이 얻어놨어야 되고 여름에는 지방의 옷을 벗기는 그런 게 이제 포커스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근육 운동의 강도를 엄청 올린다고 해서 그 강도도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부상도 올 수 있고요. 오히려 막 몸의 컨디션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한정적인 시간 안에 몸을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빈도수를 좀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막 너무 세게 막 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빈도수, 그러니까 부위별로 나눠서 일주일에 그 부위를 최소 2번 정도는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운동 루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상체, 하체, 상체, 하체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좀 운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운동에 대한 내가 정보가 좀 있고 운동을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3분할로 나눠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푸시풀 레그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전신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빈도를 많이 늘려서 계속해서 근육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좀 줄 수 있는, 근데 한 부위를 엄청 세게 조져가지고 피로도를 많이 주면 회복을 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운동의 강도가 조금 약하더라도 자주자주 운동을 해주는 거, 일단 근력 운동에 대한 퍼포먼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산소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유산소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유산소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유산소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냥 나가서 산책하고 걷고 뛰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중 자체를 유산소를 되게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유산소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이런 날씨에 우리가 유산소 좀 하고 나면 땀이 진짜 많이 나죠. 몸에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뭔가 배도 들어간 것 같고 날씬해진 것 같아. 일시적으로 수분이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절대 유산소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두려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웨이트 트레이닝이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유산소가 들어갔을 때 몸이 잘 빠지고 빠지면서 몸도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같이 이제 선수들은 시간을 많이 쪼개가지고 좀 장시간 이렇게 타기도 해요. 시합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한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많게는 저는 예전에 정말 한 6시간까지 타본 것 같아요. 하루에 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강도 있는 유산소를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말 그대로 유산소성 효과가 있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전화 가면서 야 진짜 오늘 혁 PD랑 밥 먹었는데 얘가 짜장을 어떻게 곱빼기를 시키고 끝나자마자 거기에 밥을 바로 마르냐. 네, 예를 들어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설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
조금 가빠지면서 호흡이 좀 가쁜 그런 식의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이거 아마 말씀을 하면 형님도 너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상체 운동만 하시면은 네. 이게 이제 하체 운동이 다이어트의 기본이잖아요. 사실. 그쵸. 우리 지금 확실히 우리 또 생활체육 지도자 우리 혁 PD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트레이너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로이쌤, 제가 로이였어요. 네, 로이쌤, 뱃살 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물어보셔요. 어떻게 윗몸 일으키기 해야 되나? 이제 항상 이거는 뭐 우리가 칼로리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근육의 부위가 큰 부위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의 부위가 가장 큰 부위는 기본적으로 하체, 상체는 등 이런 데 우리 근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상체 살을 빼고 싶어도 우리가 여기 운동만 해서 여기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특정 부위만 운동을 한다 해서 그 부위 살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기본적으로 뭐 하체 운동이죠. 스쿼트나 이런 운동들 이런 거 많이 해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살을 조금 빨리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디 프로필 꿀팁이나 주의해야 될 점 지금 막 급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바디 프로필을 굉장히 많이 찍었죠. 많이 찍었는데 바디 프로필은 평생에 내가 가장 멋있고 가장 날씬했을 때를 남기는 이제 기록이잖아요. 본인이 또 추억이고 바디 프로필 이후의 몸이 이제 어떻게 다시 되는지는 일단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언급은 잘 유지할 수도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포커스는 바디 프로필로만 봤을 때 사진이 가장 제일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그냥 다이어트를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이어트의 기준이 좀 달라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 김모 씨가 나는 요 정도가 나는 그냥 좀 건강해 보이고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본인의 기준에 맞는 바디 프로필입니다. 본인이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누가 뭐 살 더 뺐네, 여긴 뱃살 더 뺐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을 찍고 본인이 만족함 플러스 누군가에게 또 이걸 자랑하고 싶고 맞아요. 또 보여주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그 바디 프로필에 대한 이 어떤 다이어트의 수준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게 그게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바디 프로필을 찍는 이유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자신에게 좋은 추억과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는 아무래도 제 동기부여보다는 저는 사람들에게 조금 보여지기 위해서 찍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을 좀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친 듯이 살을 뺍니다. 정말. 그리고 시합을 항상 준비하는 과정에 바디 프로필을 찍죠. 가장 정말 지방이 없게 거의 그런 몸을 저희가 만들어서 찍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에 가장 일단 사진이 잘 나오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일단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일단 많이 빼고 찍어야 돼요. 지방을 많이 빼야지 근육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다 만들어주긴 합니다. 군도 만들어주고 뭐. 근데 이제 아예 살을 안 뺀 사람이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약간 좀 어색하죠. 저는 이제 바디 프로필을 한 번도 찍어본 경험이 없다면 저는 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너들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 선수나 뭐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뭐 서치를 하다가 이 바디 프로필 나 여기서 찍어보고 싶다.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일단 캡처를 해놓으세요. 그거랑 비슷하게 찍기 위해서 그렇게 몸도 좀 만들어 보고 개인적으로 저는 야외 프로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찍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사실 여름 같은 때는 정말 이렇게 밖에 자연에서 찍을 수 있는 이런 바디 프로필 요즘 많이 생겼거든요. 바닷가나 아니면 뭐 이런데 뭐 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야외에서 좀 어차피 그냥 이게 추억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혹은 나이가 먹어서 사진을 봤을 때 나도 참 이렇게 내 인생에 젊었을 때 멋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그냥 남기기에 한번 찍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정하는 거 바디 프로필이 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좀 다이어트가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일시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혹시 뭐 태닝이나 수분 조절 이런 것도 너무 좀 좋죠. 우선 태닝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태닝을 하면 좀 확실히 몸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좀 급하게 갑자기 촬영을 좀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막 일주일 안에 좀 뭐 어떤 촬영이 잡히다 그러면 일단 바로 다시 태닝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아예 안 하고 태닝만 하면 그냥 백돼지에서 흑돼지 되는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 색깔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수분 조절 이런 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뭐 굳이 수분 조절까지는 네 일단은 들어가지 말고, 왜냐면 수분 조절까지 해서 할 정도면 저희 정도 정말 진짜 선수. 예, 극한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말 쫙 뭐 염분 채워가지고 막 혈관까지 빡 올리면서 하는 정도로 찍는데, 일반 분들이 막 수분까지 그렇게 빼면 오히려 펌핑도 안 되고 오히려 찍을 때 오히려 몸이 더 골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뭐 어설프게 막 수분까지 뺀다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짧게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말이 좀 많아서 일단 마지막을 정리를 하자면,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선수였겠습니까? 그 선수들도 그냥 일반인이 다이어트하고 운동 좀 해보고 그러다가 자신의 삶이 바뀌어서 정말 선수를 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덥다고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얘 몸 좋네 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직접 일어나서 하나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여러분들이 더 큰 목표, 더 새로운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뭉찬